뭐 이그젬플 문제 좀 몇 개 두 개 정도 올려놔. 파일을 2개 올려놨는데 파일 2개 보면 뭐 이벤트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랜덤 베리어블 문제,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랜덤 베리어블 트랜스포메이션 문제들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교재 자료 말고 내가 LMS에 그 공지 강의 자료 올릴 때 내가 글을 적어놨지만 다른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그젬플 예제들이 많으니까 솔루션 있는 거 같이 찾아보고, 여러분 문제를 푸는데 사실 우리 이 책도 솔루션이 이 교재에 보면 뒤쪽에 답만 이렇게 있는데 솔루션이 없으면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 풀다가. 그래서 우리 교재 말고 인터넷 자료 찾아보면 솔루션 같이 있는 문제 이퀘이션들이 있으니까 그 이퀘이션을 풀어보면서 본인이 푸는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교수님 자료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자 4.2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지난 시간에 하다가 좀 마쳤는데, 오늘은 4장을 당연히 마칠 것 같고 5장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면 다 이야기해보고, 근데 내 생각이 한 40분 하면 마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5장을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으면 빨리 마치도록 하고 수업을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4.2절, 자 여러분도 또 뭐 시험 공부도 있고 하니까 4.2절 exponential distribution. 자, exponential distribution, continuous random variable x이고 그 x의 특성을 한번 적어보면 fx는 비교적 단순했다. 이것도 파라메타 람다라는 파라메타가 있고, 람다만 알면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 승으로 우리는 이렇게 PDF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fx를 구해보면 fx를 구해보면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expectation하고 variance도 우리 교재에 구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과정은 없어도 여러분이 부분적 분해가 풀면 람다 분의 1이고 variance는 람다 제곱분의 1. variance x 제곱은 놔두고 이렇게 나온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를 했냐면 이 어떤 교재를 봐도 exponential distribution을 이야기할 때는 memory-less property라고 나와. 메모리가 없는, 기억하지 않는 특성, 속성.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자고. x-x0. 요거는 어떤 x0는 콘스탄트고 랜덤 베리어블 x에 콘스탄트를 뺀 우리가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걸 그림을 그리면 랜덤 베리어블 x가 exponential distribution일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람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exponential distribution인데, x0만큼 시프트 시킨 거야. 시프트. x를 x0만큼 시프트 시켰지? 이렇게. 이렇게 시프트 시켰어. 자,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 x는 x 어떤 값보다 클 확률은 1
1-fx니까 요거는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풀기를 y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도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배웠지만 fx가 있고 요게 주어졌을 때 y는 어떤 함수 펑크션 f로 적으면 pdf 헷갈리니까 x의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f의 y에 대한 pdf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구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놓고 y에 대한 cdf를 구하고 이렇게 구하자. 이렇게 했었지. ddy겠지 요거. 그래서 요 과정을 따라 볼게. 근데 우리 책에서는 약간 이상하게 구해져 있어. 우리 책에서는 y는 어떤 값보다 클 때를 풀었는데 이거는 fy가 아니지. 1-fy지. 자,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우리가 아는데 괜히 이렇게 되면 헷갈려. 교수님도 책 교재를 이렇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왜 이렇게 풀었을까 헷갈렸거든. 이렇게 하지 말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요 과정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어디서 3장에서 이미 배운 대로 이게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는 주어진 거 뭐가 주어져 있노? pdf 주어져 있고 cdf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풀어보자. 배운 대로. 그러면 맨 처음 배운 대로 우리가 y에 대한 cdf를 먼저 구해야겠다. 요 y에 대한 CDF를 구하려면 교수님이 몇 번 이야기했지. 여러분 수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배운 이론대로, 여러분이 배운 정의대로 보기 바란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풀어야지. 반대로. 지난번 3장에서 이렇게 풀었잖아. 이렇게. 요거는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y는 뭐지? y는 x-x0지. x-x0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됐는데, 지난주에 교수님이 한 가지 잊어먹었던 거는 뭐냐면 이 조건에서, 자, x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요 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라고. 근데 y는 그러면 y 자체도 y는 얘도 0보다 당연히 커야 되지. 근데 y는 x-x0니까 y는 x-x0니까 y가 0보다 크려면 이 x는 x0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 이놈이 포지티브가 되니까, y가 0 이상 되니까. 그래야 y가 0 이상이 될 테니까, 이놈이 0 이상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x라는 조건이 없는데 x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x로 치환하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여기 어떤 조건이 오냐면 x가 x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렇게 따라 붙는다. 요건 우리 교재하고 똑같고 요거는 우리 교재하고 똑같아. 단순히 y를 x-x0만 치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컨디셔널 x는 x0보다 크다. x는 x0보다 커야 되는 이유가 왜냐? y는 x-x0 했으니까 x가 x0보다 커야 이 x가 y가 0 이상이 되거든. y가 포지티브한 값이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컨디셔널이니까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주면 probability x-x0가 y 이하이고, 그리고 and지 x가 x0보다 크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x가 x0보다 크고, 이거 이상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풀어보자. 자, 그럼 요거를 여기 다시 풀면 probability x가 뭐이야? x0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그리고 x는 x0보다 크고 이렇게 되고, 분모는 x는 x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맞나 여러분? 교수님 푸는 거 이상하면 질문해줘.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니까. 교수님도 이거 지금 교재 있는 걸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 혼자 풀어봤거든. 풀어보니까 풀어봤어.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이제 이 책에 없는 걸 지금 교수님도 푸는 거야. 교수님이 이걸 미리 다 알고 푸는 게 아니다. 교수님 어떻게 책을 외우겠어? 수학은 안 외워, 교수님도. 보고 푸는 거지. 이게 xg 구간을 봐봐라. 이 보니까 이거 딱 보고 수학을 풀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x가 이렇게 보니까 x 얘 이하고 얘 이상이고, 야, 이게 미안, 이거 이상이고 같이 와야 되지. 그러면 x가 x0 플러스 y 이렇게 되지. 지금 보니까 맞지? 네. 이렇게 되고 분모는 probability x0지. 자, 이거는 왜 풀어? 이거. 자, 이거는 뭐로? 이거 뭘로 풀 수 있지? 이 두 개는 뭐 이상, 뭐 이하, 뭐 구간 사이. 우리가 PDF도 풀 수 있지만 이거를 FY를 푸는데 FX, CDF, X의 CDF로 풀어야 돼. 물론 이것도 풀 수 있지만, 얘로도 풀 수 있지만, 이거로도 풀 수 있지. 자, 이거를 PDF로 풀려면 우리가 수학에서 뭘 해야 되지? 수학 오퍼레이션 중에 적분해야 되지. 적분하는 거. CDF로 풀면 뭐 해야 되노? 이거 CDF로 풀리면 A와 B 구간 사이에 CDF에 빼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X 랜덤 베리블가 A보다 A 이상 B 이하면 F CDF에 B 빼기 F에 A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X0 플러스 Y 빼기 F에 X0 이렇게 하면 되지. 요거는 분모는 뭐지? 분모는 x가 x0 이상이니까 얘는 1-f의 x0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아, 그럼 다 푸는 거지. 이제 공식 대입하면 되지. 대입. 그러면 요거 뭐고? x0 플러스 y니까 f의 x0y니까 얘는 1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의 x0 플러스 y 대입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의 x0 이렇게 되네. 요거는 분모는 1 마이너스 f x0니까 1 마이너스니까 1 빼기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0 이렇게 되네. 맞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1 없어지고 정리되기를 어떻게 되노?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0 앞으로 나오고 1 마이너스 exponential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됐지? 나누기를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0. 그럼 이것도 또 없어 약분되고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가 이래야 되네. 이게 뭐였지? 우리가 뭘 풀지 지금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노? 여기 있겠지. 이게 뭐였지? f의 y를 구하려는 거 있지? f의 y. 그럼 이게 뭐가 된다? f의 y의 CDF가 되는 거야. y의 CDF가
우리가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일 때 fx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였는데 똑같네? 똑같네? 그러면 이 말은 y의 pdf도 람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람다 y가 된다 이 말이잖아. 똑같다. 똑같다. 이 말은 뭐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x 랜덤 베리어블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면 시프트 포지티브 쪽으로 시프트 했을 때 그걸 y라고 두면 이 y라는 놈은 똑같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똑같은 그 말이네. 똑같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시프트 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x0를 여러분 x0를 시간이라고 생각해봐. 시간이 x0 마이너스 x0니까 시간축으로 포지티브로 x0만큼 시프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랜덤 베리어블 y는 시프트가 됐으니까 이미 뭔가 뺐으니까 이 랜덤 베리어블에 뭔가 뺐으니까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 랜덤 베리어블은 다시 또 그 확률의 디스트리뷰션 PDF든 CDF든 다 똑같다. 익스펙테이션이든 베리언스든 다 똑같아진 거야. 왜냐? 이테이션이 똑같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메모리 리스다. 시간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x0 1분을 시프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부터 시작 x가 x0보다 x0 이상이니까 x0 이상일 조건에서는 x0 이상인 조건에서는 x0인 조건에서는 y는 포지티브여야 되니까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확률이 똑같아. 랜덤 베리어블 똑같으니까. 시프트 돼도 여전히 그 확률은 똑같다. 여기를 다 씌우고 어떤 입력이 있고 어떤 통신 채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값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값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데 자 t는 0 s 랜덤 베리어블 x나 t는 10minutes 지났어. 10분 지났을 때 지금부터 랜덤 베리어블 y는 0일 때 x나 t가 0일 때 랜덤 베리어블 x로 하는 거하고 t가 10분 지났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 y 하는 거하고 이 확률과 이 확률은 같다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내가 통신 채널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터가 이게 어떤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어디에 쓰인다고 했나? 뭔가 기다리는 시간, 어떤 딜레이 시간, 뭔가 웨이트 하는 시간. 데이터가 0에서 1 뭐 단위는 모르겠다. 도넛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다르니까 이게 1초가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요 사이에 기다리는 이 확률은 내가 10분이라는 요거 미니트로 해보자. 예를 들어서 단위를 10분이 지나서 또 다시 또 데이터를 기다리는 확률은 11분 요 1분 사이에 기다리는 확률은 똑같다고. 내가 아무리 많이 기다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첫 번째 데이터가 왔다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많이 첫 번째 데이터가 오고 그 다음 데이터가 올 때까지 자 그냥 여러분이 아는 대로 타임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자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왔어.
데이터가 나왔어.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 랜덤 베리어블 X. 이거를 이벤트라고 하자. 이벤트. 데이터가 하나 온 것을 이벤트라고 하자. 이벤트가 하나 왔어. 그 다음에 언제 오노?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으로 보면 1초 뒤에 올 수도 있고 2초 뒤에 올 수도 있고 1분 뒤에 올 수도 있고. 자, 1분 뒤에 여기가 1초 후라고 치자. 여기가 1분 뒤라고 치자. 1초 뒤에 올 확률은 요만큼 면적이죠? 그러면 1분 뒤에 다시 데이터가 하나 올 확률은 교수님 그림을 좀 더 깨끗하게 그려줄게. 1초, 1분, 1초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올 확률이 이만큼이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분 안에 올 확률이 많이 기다렸으니까 당연히 높겠지,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이 이만큼 높은 거 아니야.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는데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더 높겠지. 그 확률은 다시 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야.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언젠가는 이게 퍼스트라고 하고, 언젠가는 세컨드 데이터가 통신 채널을 통해서 오겠지? 오는데 1초를 기다렸어. 그럼 1초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 1초.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 다음 1초. 1초를 기다렸다는 조건으로, 자, 지금 1초를 기다렸다. 그 다음 1초에 올 확률은 이미 1초가 지났다고 해서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아. 1초를 기다렸다고 하면 다시 또 그 다음 1초를 기다릴 확률은 이렇게 또 이렇게 돼. 똑같다고. 무슨 말이냐면 1초를 기다렸으니까, 벌써 1초나 기다렸으니까 그 다음 1초의 확률이 높아지겠지. 이게 아니라고. 1초를 기다렸든 2초를 기다렸든 3초를 기다렸든 1분을 기다렸든 1분 동안 아무 데이터가 오지 않았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확률하고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1분은 어디였노? 이만큼이었다. 1분 안에 올 확률은 이 전체 면적이니까 굉장히 높아. 그런데 만약에 안 왔어. 그럼 1분을 기다렸다는 이미 조건이 있잖아? 1분 기다려. 자, 그 다음에 1분 동안은 반드시 오겠지. 그건 아니라고. 1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다음 1분 안에 올 확률은 다시 또 똑같다.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의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왜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냐 하면 이렇게 두고 풀어보니까 x0만큼 시프트 시켜서, 시프트 시켰단 말은 이미 시간이 시프트 됐다 이 말이야. x0만큼 기다렸다. x0가 지났다. x0가 지났다는 조건에서 랜덤 베리어블 y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지 풀어보니까 똑같아. PDF도 똑같고 CDF도 똑같고. 그러면 확률값이 계산이 똑같다는 거지. 자, 뒤쪽에 이그젬플이 나올 테니까 이그젬플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뭐 교수님이 막 이야기 여러 번 설명 좀 해준대. 이해가 됐나 여러분? 기다린 시간은 소용이 없어. 확률을 높이지 못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그게 우리 책에 보면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에 설명이 막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여라. 뒤쪽에 가서 이그젬플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자. 포화손 프로세스 4.23에 포화손은 이미 디스크릿 랜덤 베리블 때 포화손이 나왔었는데 포화손 프로세스가 나왔다. 여러분 프로세스가 나왔다. 포화손 프로세스가 나오면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시간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우리가 이 포화손 프로세스는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교수님이 강의 처음 학기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교재를 따라서 랜덤 베리어블 배우고 뭐 이벤트 배우고 랜덤 베리어블 배우고 디스크릿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배우고 그 다음에 통계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어디에 넘어간다고 했냐면 랜덤 프로세스로 넘어간다고 했어. 랜덤 프로세스. 이 포화손 프로세스는 사실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다.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야. 근데 우리 교재는 여기 나와 있어. 포화손 프로세스가. 근데 그것도 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하다가 왜 갑자기 포화손 프로세스가 나오느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이거를. 지금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교수님이 자주 시험 문제 내는 거. 이번 중간고사 당연히 나오겠지, 다음 주에. 당연히 나오겠지, 포화손 프로세스.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개념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학은 여러분 주어진 문제를 단순하게 이퀘이션을 풀이 과정을 통해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것도 메모리 리스트 프로퍼티 이런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포화손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자. 왜 갑자기 포화손 프로세스가 나오는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하다가 자 시간에 관련된 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시간이 이놈을 축을 여러분이 익숙한 시간으로 보도록 하자. 좀 전에 저런 이벤트를 했지만 하나의 이벤트, 이 이벤트는 데이터가 들어온다. 뭔가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 다음 에러가 발생할 때까지 내가 컴퓨터를 잘 쓰고 있다가 그 다음 에러가 나올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시간 알겠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 일상생활에서는 주식이 내리고 있다. 요새 대학생들 주식에 관심 많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다시 올라가는 걸 이벤트라고 생각해보자. 아, 이벤트. 그 올라가는 시점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내가 주식이 내려가고 있는데 10분 동안 내려갔어. 그렇다고 10분 내려갔으니 이제 올라가겠지. 이거 아니라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 확률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이러한 이벤트, 뭔가 여러분이 이벤트 할 수 있는 건 뭐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많지. 여러분은 전자 신호 같으면 신호의 어떤 전자공학적인 면에서 생각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을 생각해도 된다. 제일 많이 확률, 통계, 수학적인 게 제일 많이 쓰이는 중에 하나가 그 수학한 사람들이 우리 뭐 자연계열 이런 때 수학과 중에 나온 사람들이 정권 이런 쪽에서 많이 간다 이가 가지. 자, 이벤트. 그 다음에 또 이벤트가 나왔어. 두 번째 이벤트. 요게 첫 번째고, 요거 두 번째다, 이벤트. 또 이벤트가 바로 나올 수도 있다. 랜덤이지? 자, 여러분, 이 이벤트 나오는 거 랜덤, 이거 아니가? 이 랜덤이다. 랜덤이야. 제일 랜덤한 거 뭐고? 막 랜덤하게. 주식이라 치자. 주식. 오르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이 간격. 자, 여러분, 이 간격,
이 간격 랜덤이가 아니가? 이 간격 랜덤이다, 랜덤. 이 간격. 요거는 세 번째 이벤트, 요거는 네 번째 이벤트, 요거는 다섯 번째 이벤트, 요거는 여섯 번째 이벤트. 제품이 고장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다. 제품을 쓰다가 전자제품 만드는데 그 제품을 소비자가 쓰다가 고장날 확률. 고장나는 이벤트. 한 번 고장나고 첫 번째 고장 잘 쓰다가 고쳐가지고 잘 쓰다가 또 두 번째 고장 뭐 이럴 수 있고. 컴퓨터에서 컴퓨터 에러. 컴퓨터 에러가 첫 번째 컴퓨터 에러, 두 번째 에러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맨 처음 시작은 있겠지. 제로, 타임 제로. 요것도 랜덤이다. 요것도 랜덤. 자, 요 시간을 X라고 쳐보자. 요 시간을 X. 자, 시간. 자, 저 X의 단위는 시간. 이 X는 랜덤 베리어블이 맞느냐? 맞다. 그러면 얘는 continuous or discrete? 이거는 continuous, discrete? 시간이니까? 이게 시간. continuous. 시간, 이거는. 기다리는 시간. 이벤트, 그 다음에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거는 continuous. discrete 아니잖아. 시간. 이건 시간이니까 얘는 continuous. continuous이고 얘를 우리는 exponential 랜덤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그 제일 비슷한 게 사실은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것 중에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봐. 익스포넨셜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지금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배울 때 왜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나오냐면 이런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뭔가 지금부터 시작해가 기다리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터리가 고장나는 시간, 이런 거. 컨티뉴스고 요 놈은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어떤 걸로 모델링을 하냐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다. 완전 정답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니폼, 익스포넨셜, 뭐 디스크릿 같은 포화선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 이렇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점권이 오르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 고장나는 인터벌, 그 시간 간격, 이게 익스포넨셜이라 꼭 익스포넨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제일 유사하게 approximation 해서 이거를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말이 된다. 여러분 처음이니까 랜덤 베리어블 너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도 처음이니까 당연히. 자, 타임. 자,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 다시 쓸게. 두 번째 이벤트 짧게 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이벤트 멀리 올 수도 있고, 또 멀리 올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올 수도 있고, 멀리 올 수도 있고, 랜덤이야, 완전히. 이 인터벌이 X라고. 랜덤 베리어블. 이 X는 뭐냐?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을 하면 제일 맞겠다.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람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웨이팅 타임을 주로 웨이팅 타임을 모델링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랜덤 베리어블 모델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자,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 구분하기 위해서 랜덤 베리어블 1 우리 책에서
랜덤 베리블 2, 3, 4, 5, 6, 7 해놓았고 xi는 f의 xi는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i 이렇게 표현을 했다. 람다는 똑같다 라고 가정해보자. 람다는 동일한 람다를 가진다. 요 람다는 모두 소위 same. 자, 이럴 때 이제 계속 아직 포화손이 안 나왔는데 포화손이라고 해놓고 포화손 안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포화손은 어떤 것이냐? 특정한 구간,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시간 구간이겠지? 시간 구간에 요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했지? 그 이벤트에 여러분 잘 봐라. 지금 교수님 하는 말 잘 들어봐.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의 시간, 요 시간도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어떤 특정 구간에 발생하는 이벤트의 수도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것도 랜덤 베리어블이지. 특정한 이 구간에, 요 특정한 구간에 이벤트가 여기 지금 교수님이 그린 예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개 될 수 있고 1개 될 수 있고 10개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지. 그게 랜덤 베리어블이야. 그래서 number of event 이 구간을 우리 책에서는 그냥 왜 T라고 했지? 교수님은 델타 T로 적어볼게. 요 구간은 델타 T로 정의하고 이 구간에서 number of event 요놈도 랜덤 베리어블이다. 요놈도 랜덤 베리어블. 근데 이 랜덤 베리어블은 익스포넨셜 이거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의 요놈은 컨티뉴어스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고 얘는 디스크릿이야. 디스크릿인데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에 컨티뉴스한 랜덤 베리어블을 익스포넨셜로 모델링을 했다면, 익스포넨셜로 우리가 가정을 했다면 넘버 오브 이벤트는 뭐가 되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뭐가 되냐면 포화손이 된다. 포화손. 자, 이 랜덤 베리어블, 넘버 오브 이벤트 랜덤 베리어블, 이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우리 책에 특별히 안 적혀놨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름을 붙여야지. Y로 해볼게, Y.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베리어블이 있어야지.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X1, X2, X3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했고, X로 구분했고, 우리는 이 Y는 디스크릿 포화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이놈은 포화손 디스트리뷰션을 가져. 이 Y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 포화손, 우리 책에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떤 거는 표시를 안 하고 이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익스포넨셜도 이 람다 이렇게 표시 안 했잖아, 그지? 표시 안 했어. 포화손은 그때 표시를 했어. 포화손은 어떻게 했냐면, 포화손 이렇게 표시했거든, 포화손. 그리고 여기에 포화손, 원래 포화손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포화손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때 어떻게 표시했냐면, P 이렇게 표시했다. P 람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시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근데 여기 람다, 파라미터 람다가 아니고, 여기는 람다 뭐가 되냐면, 람다 델타 T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람다는 뭐냐? 어디서 오느냐? 여기 있어 봐, 여러분. 여기 봐. 이미 익스포넨셜에 람다가 있었잖아. 이 람다가 이쪽으로 와. 요 람다가 돼. 그럼 이거는 뭐고, 이거? 델타 T?
이 델타 t가 여기 와. 이렇게. 익스포넨셜, 우리가 x가, 자, 그냥 우리가 3장에서 배운 포화손의 x 이럴 때, 이놈의 PMF, x의 PMF는 뭐냐면, x의 PMF는 뭐냐면, 람다 x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x승, x의 팩토리얼. 이렇게 공식 요랬거든, 요렇게. 공식 요랬거든. 자, 이걸 이대로 대입. 그러면 probability y는 y가 될 PMF는 요거 대입해주면 뭐가 되노? 람다에 대입해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델타 t 그 다음에 람다 델타 t의 y승 나누기 y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했나? 포화손 프로세스를 이해했나? 자, 다시 이쪽으로 시작으로 가보면 어떤 이벤트가 시간축에서 우리는 이벤트, 우리 살아가는 세상 또는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먼저 데이터의 문제, 어떤 값의 문제, 메저먼트의 문제, 오류의 문제, 뭔가 오류가 발생한다. 갑자기 뭔가 신호가, 어떤 신호가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어떤 값보다 커진다. 이런 거. 커질 때 있지.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값보다 더 밑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커런트를 재고 있거나 볼테이지 재고 있는데 볼테이지가 네거티브로 나가는 것을 내가 이벤트로 정의하자. 그런 거. 여러분, 이벤트는 무궁무진하게 많아. 무한대개수만큼 많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이 관련된 여러분의 어떤 전공 또는 여러분 주위에 관련된 이벤트 이런 것들이 모두 확률 문제가 많아. 그래서 확률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라고. 그런 문제 중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거 시간,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의 시간은 컨티뉴어스이고 그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만약에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을 한다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왜냐?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은 뭔가 랜덤 베리어블 x가 뭔가 웨이팅 타임, 어떤 랭스, 길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길이, 랭스, 뭐 아니면 웨이트 이런 게 관련된 거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구간은 랜덤 베리어블 x가 되고, 이 지금 구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i 이렇게 인덱스로 나눴지만 이게 굳이 없어도 된다. 똑같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해도 돼. 우리 책에서 이렇게 나눴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델타 t, 특정한 구간을 델타 t로 가정하고 그 범위 안에 발생하는 이벤트의 수, 넘버 오브 이벤트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놈은 뭐가 되냐면 포화손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이거예요. 포화손 랜덤 베리어블. 이놈은 포화손 랜덤 베리어블. 포화손 랜덤 베리어블의 파라미터는 뭐다? 람다 델타 t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 요 람다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포화손 프로세스라고 불러. 포화손 프로세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화손 프로세스라고 불러. 시간에 관련된 게 있으니까. 포화손 프로세스. 자, 질문. 포화손 지금까지 여기 포화손 프로세스 설명한 거.
여러분 질문. 자,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 이그젬플 보면 뭐 여러분 다 교수님이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이그젬플은 지금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그젬플과 포화손 프로세스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 이그젬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이그젬플 어려운 건 없는데 이 교재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이그젬플에서 뭐를 묻고 있는지 이 문제에서 뭐를 묻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그젬플 31은 뭐냐면 어떤 난파선을 찾는 뭐 배가 있는데 구조하는 배 같은 거 난파선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시간 문제야. 이 지금 문제에서 난파선을 찾는데 평균 20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 문제를 읽어보면. It takes an average of 이래 돼 있지? 평균 20일이 걸린다. To locate 렉이 WRECK가 난파선이거든? 20일이 걸린다. 우리가 이거를 exponential distribution으로 표현을 모델링을 해보자. 난파선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돼. 기대치. 그러면 람다는 얼마? 이렇게 람다가 나와버려. 람다만 알면 exponential distribution 다 아는 거다. 그러면 fx는 람다 0.05 exponential 마이너스 0.05 x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 뭐 다 풀 수 있지 뭐. fx는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0.05 x 이렇게 됐나?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이그젬플 32. 이그젬플 32. 이그젬플 32도 여기 풀려니까 모자라겠는데? 이거 포화손 프로세스 문제다. 이그젬플 32를 보면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스틸 강판이 있는데 스틸 판이 있는데 이게 크랙이 여기 엣지부터 여기 시작해 가지고 여기 모서리지 크랙이 있어. 크랙이 있어. 계속. 자, 여러분 봐봐. 어떤 길이잖아, 얘는. 요 어떤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를 x는 이거 분명히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하니까 랜덤 베리어블이고 랜덤 베리어블은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이다.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이고 뭔가 이 책에서는 이 전체 길이가 여러분 전체 길이가 10m라고 있고 크랙이 42개가 있다고 했네. 요런 게 42개가 있다고. 크랙이 42개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요 간격을 갭이라고 불렀다. 요 x를 갭 간격이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는. 그러면 몇 개의 간격이 있냐면 43개의 간격이 있네. 요거는 크랙이라고 표현해보자. 갭
갭은 전체 토탈 몇 개가 있냐고 하니까 43개가 있네.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그러면 람다는 얼마야? 람다만 알면 되거든, 우리도. 익스포넨셜리스는. 람다는 어떻게 한다? 저거와 똑같이 익스펙테이션의 역수. 그 익스펙테이션 얼마? 요거의 익스펙테이션 얼마? 요거 갭에? 요거는 길이, 전체 길이는 10m, 43개, 43분의 10. 43분의 10. 그러면 0.23. 0.23m. 람다는 4.3. 람다는 4.3.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쉽잖아. 이거 익스펙테이션만 생각하면 되잖아. 익스펙테이션. 요 길이의 기대치는 지금 평균 기대치라는 것은 평균 민이니까 평균이니까 43개 10m에 43개가 있으니까 43분의 10m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0.23m가 되고 0.23분의 1 하면 4.3이라는 람다가 나오네. 그러면 뭐 다 구한 거지 뭐. 그럼 우리 책에서는 뭐 probability x는 그 길이는 0.1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3 곱하기 0.1 해주면 되겠지? 뭐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 0.35. 익스펙테이션이 0.23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에 x가 0.1 이하일 확률은 0.35네. 자, 만약에 그 다음에 파워선 프로세서가 연결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터벌, 이 구간, 자, 이거를 우리 델타 길이니까 델타 L이라고 해보자. 델타 L을 얼마나 잡았냐면 이 점프에서 25cm를 잡았다. 그럼 25를 집어넣어줘야 되나?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위가 뭐냐면 뭐로 시작했냐면 이 10이라는 건 뭐였지? 아까 43분의 10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단위가 뭐였지? 미터. 요거 뭐고 단위가 미터지. 우리 지금 미터로 계산하고 있어. 단위가 미터야. 미터이니까 4.3이 나온 거야. 미터야, 미터. 그러면 이거 25cm니까 이거 델타 L은 0.25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실수하지 말고. 수학에서는 우리 단위는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포화선 프로세스로 넘어가 보자. 포화선 프로세스로 넘어가 보자. 이 구간 안에 델타 L이라는 구간 안에 발생하는 넘버 오브 크랙 크랙을 Y로 두면 Y는 포화선 프로세스 뭐가 되노? 여러분? 델타 L 람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나? 그래서 Y는 포화선 프로세스 델타 L이 0.25 곱하기 람다가 얼마냐면 람다가 4.3이었잖아. 4.3. 그럼 1.075.
이렇게 풀면 돼. 어려울 건 없어. 그러면 이게 뭐지? probability, 이 말은 뭐지? y1 확률은 exponential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너스 했나? 그냥 플러스 했나? 그냥 플러스였죠? 1.075에 1.075에 y승에 y의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었지. 마이너스구나. 플러스는 이상하다, 그지?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쓰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크랙의 개수가 2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2개 이상일 확률일 때 2개, 3개 하지 말고 1 빼기 probability y는 0 빼기 probability y는 1 이렇게 구해주면 된단다. 그러면 그대로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얼마가 나오냐면 0.292 이렇게 나온다. 쉽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고 포선 프로세서는 완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이벤트의 문제가 시간 관련된 이젠플이 아니고 어떤 길이를 가지는 물체 칠판에 크랙으로 했는데 이거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질문,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교수님 설명을 잘해주는지 아무도 질문이 없네. 아니면 뭐 여러분은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건지 뭐. 자, 다 ES를 보고 마지막에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 짧게 4.3만 금방 보고, 이거는 4.3은 아주 짧게 볼 수 있는 거니까 4.3만 보고 4.4 이후는 안 할 거다.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뭐 그 다음에 웨이빌 4.3은 감마 디스트리뷰션인데 감마 디스트리뷰션 말고 웨이빌 디스트리뷰션, 베타 디스트리뷰션 이런 거는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감마 디스트리뷰션. 감마 디스트리뷰션 짧게 그냥 공식이 복잡해서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이 특징이 뭔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fx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다고 하면 그 pdf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람다에, 이거 조금 약간 복잡해. k승, k라는 파라미터가 나온다. k승. x의 k-1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x에 뭐 이렇게 감마, 이게 무슨, 이게 감마 k 이렇게 돼. 감마의 대문자 같은데, 감마. 이 감마 k가 뭐냐면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기를 x의 k-1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 와, 이런 복잡한 건데 풀려면 엄청 어렵겠다, 그지? 풀려면 부분적 분으로 풀어야겠는데. 그리고 어떤 특징이냐면 감마의 1, k가 1 되면 그냥 1이야.
감마의 2분의 1승은 루트 파이야. 뭐 이런 특성이 있대. 그리고 어떤 특성이냐면, 이게 교재에 참고해라. 감마 K는 K-1 곱하기 감마의 K-1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K는 당연히 어떤 인덱스, 0보다 큰 인덱스 0 이상이고, 0보다 크고, 람다도 0보다 크고. 자, 여러분, K는 1일 때 보면 되는데, 자, K가 1일 때, K가 1 되면 뭐가 되냐면, fx가 람다, K가 1 되면 람다, K가 1 되면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 K가 1 되면, 감마의 1은 1. 뭐가 되노?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돼. 맞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교재 200페이지에 보면 x1, x2, x3, xn이 있는데, xk, 즉 k가 나왔으니까 이 모든 랜덤 베리어블들이 서로 인디펜던트이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각각 이치, 각각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 이런 조건을 가진다고 하면, 이거 모든 거 더하기, 이렇게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다 더하기가 되었을 때, 이 x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 결론은 간단하다. 결론은 간단해. 언제? K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K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각각이 모두 인디펜던트이고, 우리 인디펜던트 자주 나왔잖아, 이제. 우리가 K개 N개 있으면 이제 인디펜던트인 경우를 거의 가정한다. 인디펜던트고 서로 모두 다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고 람다는 똑같겠지. 이 람다밖에 없으니까. 람다고 람다2 없고, 람다는 똑같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더하기 할 때 다 모두의 합, 서메이션은 바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그러니까 K가 1 되면 얘는 그냥 익스포넨셜이지. K가 1 되면 그냥 익스포넨셜이지. 그거를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 아까 그 이그젬플에서는, 아까 이그젬플 23이었나? 31이었나? 아까 이 문제 있잖아. 32. 이거 있었잖아. 요거 x1이었지. 요거 x2였지. 요거 x3였지. 요거 x4였지. x5.
요 각각 전부 다 익스포넨셜이었고, 똑같은 람다를 가지고 이랬다. 포아손 프로세스는 아까 어떤 특정 구간에 이 길이 델타 L 안에 발생하는 넘버 오브 이벤트였고, 그거 말고 다 더하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길이, 여기 지금 L은 제로죠. 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여기까지 5번째까지 요 길이 요거 뭐지? 요 놈은 감마가 된다고. 요거는 감마가 된다고. 이건 감마가 된다고. 이 문제에서 람다는 아까 전에 람다는 4.3이었다. expectation y는 얼마냐면, expectation y는 람다분의 공식, 여러분 테이블 보면 알겠지만 k야. 자, k는 지금 이렇게 하면 k는 5, 그는 4.3분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PDF 이런 거는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여기까지. 혹시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자, 시험 범위는 오늘 한 것까지 하자. 수요일은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 조금 해봤자 별로 의미 없으니까 그건 기말에 하도록 하고, 시험 범위는 오늘까지. 지금 진도로 나가보니까 딱 5장에 딱 걸려버렸네. 오늘 19일. 자, 325 LMS 오늘 출석, 출첵 325.